클렌징 진행할게요. 차가우세요. 축등호부터 후드 라인까지가 잘 열려야지 얘네들이 더 이렇게 올라붙거든요. 에스테틱 운영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에스테틱이랑 온라인으로 마케팅, 홈케어 판매까지 도합해서 1000만원 후반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팔자주름 도움이 될 수 있는 괄사 사용 방법 아침 저녁으로 짧게 따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100만 이상 나온 영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되게 많이 자극하게끔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주에서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모공, 얼굴 축소, 얼굴 라인 관리하는 에스테틱을 운영 중인 31살 김우솔입니다. 지금 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가게 오픈을 2019년도에 했고 처음 시작한 건 17년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주차장 알바도 했었고 식당 알바들은 다양하게 많이 했었고 돈을 벌려고 공장 그리고 나중엔 건설 현장에서도 1년 넘게 일을 했었어요. 일용직으로. 그래서 한 달에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할 때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대로 받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알바했을 때는 많이 벌면 18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원래 제 성향상 오래 일을 못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일에서 즐거운 것들이 없다 싶으면 저는 일을 꾸준하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는 에스테틱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전 출근을 하면 환풍기를 켜놓고 환기를 시키고 환복을 합니다. 환복을 했고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 제가 하는 건 베드 온도랑 가운에 대한 세팅들을 하고 고객님들 누우셨을 때 온도가 적정한지 혹은 오늘 날씨가 추우면 조금 더 높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을 세팅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환기를 시키면서 청소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요. 청소기를 돌릴 때도 있고 스팀 걸레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건 고객님들 오시기 전에 차트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고객님께서는 얼굴 라인 정리하고 광대나 사각턱 그리고 얼굴이 좀 꺼지는 부분들에 의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좀 다듬어 드리고 라인이 매끄러워질 수 있게끔 하는 케어들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케어는 어떻게 들어갔고 관리 매 회차마다 제가 어떤 케어들을 했는지 동일한 케어들을 들어가질 않아요. 테크닉적인 부분들이나 그 회차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매 회차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객님 얼굴을 확인하고 케어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뒤에 상장이 많네요. 저거는 제가 17년도에 얼굴 관리 대회를 나갔었어요. 상을 받았던 것들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다양하게 피부를 위해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열해 놓은 것들이에요. 피부관리실 운영 말고는 다른 건 안 하시나요? 릴스나 온라인 홈케어 판매 그리고 마케팅 쪽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 원장님들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샵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고객님들 상담하는 것들은 어떻게 상담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코칭해드리고 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예요. 고객님들 관리 비포 애프터 임상들도 있고 재생크림이나 피부 진정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도 있고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홈케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모공 케어에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샵에 못 오시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케어 판매를 현재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제품 회사 플랫폼이고 여기서 제품 판매부터 결제 배송까지 다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건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인데 제품에 대해서 본인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톡으로 질문 온 것들이 있으면 답변 바로바로 드리고 교육해드리는 원장님들한테 매일 미션을 드려요. 주말을 제외하고 그럼 그 미션들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인스타나 블로그로 저한테 인증을 다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고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일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해요. 그래서 지금 샵에서 고객님들 케어를 하고 원장님들 교육하고 코칭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홈케어 판매하는 일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지금 일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뭐 병원, 한의원 여러 가지 관리실들 다 다녀봤었는데 제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과한 시술을 받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붉어졌었어요. 나중에 뭘 발라도 따갑고 이런 경우가 됐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원장님한테 제가 케어를 한번 받은 이후로 그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어디 가도 해결되지 않는 붉음증이나 뭐 얼굴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에 손님은 몇 명 정도 오나요? 하루 평균 4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6일 제가 일을 하는데 주 6일 24분 정도를 스케줄 조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는 몇 명 정도 시술해 주시는 거예요?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24분이 거의 똑같이 들어가고 한 달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최대 3명으로 제한해서 받고 있어요. 고객님들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 몸이 혼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쪽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을 케어해드릴 수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매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있는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지금의 일들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에스테틱 운영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매출이 좀 조절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6월달 기준으로 매출이 1억 1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 매출은 700 이상은 무조건 올리려고 하고, 최대 매출은 1200이 넘어가지 않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대는 온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제 샵에 대한 고정적인 지출들은 평균 250에서 300 정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8, 900 정도는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샵을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온라인에서 마케팅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인데, 지난달에 제가 정산받은 금액이에요. 1,090만 원이 정산이 되었고, 온라인은 유동적인 만큼은 수익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700 이상은 항상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테틱이랑 온라인으로 마케팅, 홈케어 판매까지 도합해서 한 달에 제가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1,000만 원 후반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이 거의 다 오셨다고 해서 관리해드리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발 벗고 들어오시면 되고, 신발 신으시고 안쪽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쪽 캐비넷에 옷 넣어주시면 되고, 얘가 탑가운이에요. 입고 이거 이불 덮고 똑바로 누워 계시면 돼요. 다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항상 케어 전에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케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준비되셨으면 항상 케어 전에 손을 먼저 씻고 들어가야 돼요. 고객님들 오시면 클렌징 먼저 진행을 해요. 그래서 클렌징 진행하기 전에 머리카락이 닿지 않게 터번을 먼저 진행을 하고, 피부 상태에 맞춰서 클렌징이 들어갑니다. 클렌징 진행할게요. 차가우세요. 고객님들이 집에서 클렌징 하실 때도 안 문지르시는데, 클렌징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관리를 들어가고 있고, 이 고객님들이 같은 제품을 써도 샵에서 받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제가 쓰면 그런 느낌이 안 나요 라는 것들은 놓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클렌징 하실 때 손끝으로 하셔야 돼요. 내 손끝에 있는 지문 끝부분들이 클렌징을 한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케어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 전 처음에 클렌징만 해두고 제품을 바르지 않고 케어가 들어가요. 이때 건조해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윤곽의 경우에는 얼굴에 조직들이나 근육들의 케어가 들어가려면 제품이 발라졌으면 정확하게 타겟이 돼서 관리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겉에 있는 걸 제거를 해놓은 상태로 케어가 들어가고, 건조하지 않게 마무리 케어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시술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효과가 있죠. 대신 관리는 시술이나 수술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인지하셔야 되는 게, 깎아내고 잘라내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확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 점점 변화들이 생깁니다. 시술은 몇 분 정도 소요되나요? 윤곽 관리 경우에는 마스크팩, 얼굴 진정까지 진행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피부 케어 같은 경우는 1시간 케어도 있고 1시간 반, 2시간 케어도 있고, 바디 케어 같은 경우도 1시간에서 2시간 케어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아프세요? 괜찮아요. 고객님들이 제 인상을 보시고 굉장히 많이 아플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세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쇄골이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쇄골이 묻혀요. 쇄골이 묻히는 이유가 뒤쪽에서 밀어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승모가 이렇게 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승모가 올라오면서 이 공간들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앞으로 팔을 쓰다 보니까 팔이 계속 앞으로 말려 들어와요. 그럼 팔 라인들 빼주고 쇄골이 온전하게 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라인들의 림프순환이나 혈액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승모가 뒤에서 밀고 있는 그 압력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승모의 끝 라인, 팔 상완 라인들, 그리고 쇄골 위쪽 라인들을 관리해줘서 뒤로 보내놓고 얼굴을 관리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서 이 라인들 먼저 케어가 들어가요. 피부 관리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그쵸,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피부관리사 국가 자격증이 있고, 그래서 가까운 학원이나 등록하셔서 배우시고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전에는 없어도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거의 필수로 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남자 손님도 오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다른 샵에 비해서는 더 많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다른 샵에 비해서 많긴 하지만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의 여성분들이 80% 이상 오시고, 남성분들도 있긴 있으시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받는 분들은 사실 드물죠. 남성분들은 보통 어떤 시술을 많이 받아요? 윤곽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 대부분이고, 모공, 그리고 흉터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괄사 마사지 같은 거 셀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괄사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전 두피를 항상 많이 풀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얼굴이 뭔가 처진다, 늘어진다 라고 해서 얼굴이
자극적으로 막 문지르는 것보다 두피부터 순화시켜주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수록 옆으로 계속 벌어져요, 얼굴이. 그래서 귀 주변으로 이 라인들을 많이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라인들이 이렇게 앞뒤로 좁아져요, 같이. 그래서 이 라인들을 지금 케어 들어갈 거고, 이 정도 느낌이에요. 많이 아프질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들을 손으로 일일이 풀려면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기를 사용해서 풀고 있고, 실제로 집에서는 발사로 그냥 문질러 주시기만 해도 많이 풀려요. 대신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이 후두부 라인이랑 두상을 많이 풀어주면 목도 굉장히 많이 길어져요. 셀프로 윤곽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우선 습관 들이는 거. 얼굴 라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두상이 좋아져야 돼요. 쿠션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쳐주면서 빗어주는 거, 아침 저녁으로 그 정도 습관만 해줘도 훨씬 좋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옆라인들이 좀 더 좋아지고 싶다, 이 폭이 줄어들고 싶다, 그럼 내 두상의 측두부 라인들을 먼저 관리를 해야 돼요. 측두부부터 후두 라인까지가 잘 열려야지 얘네들이 더 이렇게 올라붙거든요. 그래서 빗질을 할 때도 두피에 자극을 주는 정도만 해서 뒤로 계속 넘겨주면서 빗질을 해주고, 발사로 자극을 할 때도 이렇게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대신 너무 과한 자극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래서 매일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빗질이 되게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이렇게 계속 당기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거나 숙여서 뒤에서 앞으로 빗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모발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두피 자체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리프팅이나 얼굴 라인을 잡고 싶으면 두피 관리를 가는 추천드려요. 우리가 드리면 좋은 습관들은 반잔돌이부터 이 측두 라인들은 자주 이렇게 뜯어주면 좋아요. 손끝으로 꼬집듯이. 대신 아프지 않을 정도만. 이거 제가 영상 올렸는데 영상이 100만 뷰 이상이 나왔거든요. 이쪽에 3차 신경 라인들이 지나가는 라인이어서 이쪽이 좀 더 부드러워지면 두통 완화에도 좋고,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도 이 라인들 열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두피 만지고 나면 항상 손 소독이든 손을 씻든 무조건 하셔야 돼요. 두피 환경이랑 얼굴 환경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손 소독을 꼼꼼히 하고 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케어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가 양쪽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몸 상태, 얼굴 상태가 분명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에 왼쪽이 좀 더 벌어져 있으신 형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줄일 부분을 줄이고 끌어올릴 부분은 끌어올리고 하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쪽 광대가 제가 더 크고 이쪽이 더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광대가 왜 커졌는지를 보는 거죠. 광대가 너무 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뼈가 벌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고, 지방층이 이쪽에 쌓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턱 라인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해서 이 중간 부분이 꺼져서 광대가 강조되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양쪽에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아래쪽에 피부에 유착이 약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풀어주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면 멍은 안 드나요? 멍을 안 들게 해야죠.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빨개지거나 멍이 들 수 있어요 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그리고 이분 스케줄이 예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제가 조절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에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에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좀 예식에 진심이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고, 보통은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이 가장 관리를 많이 받나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 근데 저희 샵에는 본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30대 여성분들. 30대 초반이 되면 아무래도 노화가 성별에 상관없이 좀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에 트러블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제품들이 들어가서 케어가 될 거고. 피부 관리사는 보통 여성분들이 많지 않나요? 훨씬 많죠. 제가 가끔 막 교육이나 이런 거 가면 정말 몇백 분을 만나 뵀는데 5년 동안 남자분들 뵌 적은 한 손에 꼽아요. 저 처음 할 때는 정말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취업하거나 배우기도 되게 어려웠었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적인 반가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뵈면. 손님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남자라서 뭔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당연히 처음에는 선입견들이라는 게 있어서 샵에 손님이 없었어요. 그걸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상한 업소들로 보는 경우들이 간혹 있고, 실제로 그런 전화도 많이 왔었고요. 여성분들이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남자분들이 이상한 업소를 온 줄 알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사장이고 무슨 포주 역할을 하는 그런 업소인 줄 알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제가 그때 왁싱 같이 했었는데 저한테 브라질리언을 해달라고 계속 연락 오시던 여성분이, 다른 분들은 차단을 하거나 끝내면 전화가 안 왔었는데 그분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었죠. 관리가 끝나면 마찰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려주고 보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시트나 모델링이 아니라 머미 마스크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붉어지고 트러블도 있어서 이게 같이 진정될 수 있게끔 케어가 들어갈 거고, 열감 내려주는 앰플이랑 토너를 섞어 놓은 제품으로 마스크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열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쓰는 머미 마스크용 화장솜은 쿠팡에 팔거든요. 이걸로 토너로 하루에 10분 정도만 마스크 해주셔도 얼굴 열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15분 정도 계실게요. 이렇게 마스크를 올려놓고 저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장단점이 있나요? 장점은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용 시장은, 특히 피부 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이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나는 케어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는 포커스로 가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샵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사하고 사업하고 영업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장인의 길로 가려면 운영자로서는 힘들어질 수 있다.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삶의 워라벨을 설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걸 하면서 워라벨 다 챙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늙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생 꾸준히 워라벨을 지켜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젊은 신체로 할 수 있을 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벌어서 내가 노화가 와서 몸이 정말 힘들 때는, 그때는 정말 워라벨이나 내 몸을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객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손을 씻고 제가 마무리를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겨울철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다라고 느끼면 점점 바르는 양이 많아지시긴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양을 많이 바르는 것보다 소량씩 2번 레이어링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 번에 양을 많이 바르면 피부가 감당을 못해서 흡수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적정량을 흡수될 수 있을 만큼의 양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흡수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선크림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크림까지 완전 흡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관리를 끝냅니다. 고생하셨어요. 나가 있을 때 갈아입고 나오시면 돼요. 조심히 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뒷정리를 하러 갑니다. 가운이랑 수건이랑 정리를 다 하고, 다운 케어가 1시간 정도 텀이 있는데, 이 텀 중간중간에 릴스에 활용할 것들 짬짬이 촬영을 해요. 하려는 컨셉의 제품들이나 소개해드릴 제품들, 피부 타입들에 따라서 활용법들을 중간중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베드 세팅을 걷어놓고 링라이트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 촬영은 뭘로 하시나요?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촬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피부 표현을 보여줄지 혹은 셀프 케어들에 관해서 촬영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촬영이 끝나면 핸드폰으로 또 편집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촬영할 부분들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팔자주름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탄력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제품들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 도움이 될 수 있는 괄사 사용 방법 아침 저녁으로 짧게 따라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원하시는 부위에 제가 말씀드린 필러 크림 도포를 해주고, 우리가 지금 케어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넉넉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끝라인서부터 열어줄게요. 지방세포가 차오를 수 있게 밖으로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필러 크림에 대한 정보나 괄사 정보, 피부 코칭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DM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짧게 여러 영상들을 많이 찍어두고 그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릴스나 쇼츠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짧게 영상을 자주 찍는 편입니다. 영상 업로드는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 5일 이상은 무조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찍은 영상 가지고 핸드폰을 어떻게 편집하는지까지 보여드릴 거고, 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편집을 많이 해요. 요새는 어플에서 좋은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 음성이 알아서 자막으로 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15초에서 20초 안쪽에 영상들을 보통 만들고 있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하루에 몇 개 정도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제가 이제 편집이 조금 오래 걸려서 하루에 1개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어플이에요? 저는 캡컷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편집을 하고 있고, 음성 녹음 기능도 있고 전환 기능, 효과음들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썸네일부터 음성 넣는 것까지 다 여기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 상에서 오디오만 추가해서 넣습니다.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영상이 100만 이상 나온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도 보시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되게 많이 자극하게끔 찍었어요. 근데 편집이 되게 미숙할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현재 100만 이상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들을 다 보시면 초반 3초에 후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보시고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후킹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보톡스에 관련해서 달았고, 보톡스 맞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이 첫 썸네일에 내 얼굴과 같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인스타 상에서 무드가 깨지지 않게 글씨체랑 색깔까지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 작성은 어떻게 하세요? 대본 작성은 요 근래에 제가 하고 있는 건 제 인사이트를 보고 이거 한 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수정해서 편집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주제 뽑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무엇을 알려줄 수 있고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 유튜브, 인스타에 검색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뭐 30개에서 50개 이렇게 뽑아놔요. 뽑아놓고 하나씩 해보면서 반응 좋은 것들에서 세부 주제들을 꺼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잘 되는 분들은 보통 잘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잘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보면 끝까지 계속 하시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실 가장 두려운 게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게 가장 두렵잖아요. 내가 평가받을 수 있게 내던져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어려운 것들을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걸 했음에도 어려운 순간들이면 잘 되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임계점이 지났을 때 다시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잘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잘 되는 분들의 반대 이유지 않을까요? 금방 포기하거나 스스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자기만의 자부심에 빠져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내 기술, 내 샵에 대한 프라이드 뭐 이런 거에 빠져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술이 좋으면 알아서 찾아올 것이다. 기술이 좋은 분야는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좋은 기술만큼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부 관리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저는 이 시장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멘토를 찾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멘토를 찾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잘할 거라고 자만하지 마라. 멘토를 찾아라. 그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피부 관리실을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저는 창업할 때 여기 가게가 총 11평 정도 돼요. 여기 가게 인테리어하고 베드랑 집기 기구 사고 그리고 기술도 제가 돈 내고 많이 배웠어요. 그 초기 비용들이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요새는 더 소자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내가 어떤 이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면 저보다 크게 시작하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차라리 돈을 더 모아서 대출을 받든 뭘 해서 1인샵 말고 좀 더 크게 룸을 두세 개 빼서 직원들 쓸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기술이랑 제품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 2천만 원 정도로 다 끝났었고 기술에도 몇천 단위의 돈이 들어갔었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집기류나 이런 것들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소자본으로는 창업하기 어렵겠네요. 소자본으로 어중간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2, 3천 가지고 할 거면 요즘 같은 시장에는 오프라인 시장은 공간이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할 거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규모보다는 크게 시작해라. 직원 2명을 쓸 수 있게끔 시작을 해라라고 추천을 드려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이거는 모든 자영업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1인샵 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다 혼자 기획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들이 외롭고 고독할 때는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피부나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 샵에 있을 때는 내 안에 트라우마나 감추고 싶은 부분들, 두려워하는 영역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이럴 때 저는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분께 자유로움을 조금 드렸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에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결제했던 사람은 얼마 정도 했어요? 가장 많이 결제하셨던 고객님이 1년 동안 그 한 해에 다 소비한 게 아니라 그 한 해에 결제한 금액만 7천만 원 정도 결제하신 고객님이 있으세요. 그럼 하루에 최대는 얼마까지 써보셨나요? 한 분이 2천만 원 결제해 주신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카드기 한도가 어느 정도 걸려 있어서 500만 원씩 여러 번 나눠서 결제를 했죠. 혹시 이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떤 케어든 홈케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병행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10회 하시면 10만 원어치 홈케어를 증정을 해드릴 거고, 20회 하시면 20만 원어치, 30회 하시면 30만 원어치 홈케어를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영상을 보고 왔다라고 카카오 채널이나 DM도 괜찮아요? 남겨주시고 저랑 예약이 확정되시면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회사를 설립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단기적으로 이 다음에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연매출 10억, 온오프라인 다 합쳐서 10억을 만드는 게 우선 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특히 남성분들이 에스테틱 시장을 꿈꾼다면 저는 너무 추천드려요. 잠깐의 과도기나 힘든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거는 뭐 뛰어넘기 어렵지 않은 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자 에스테티션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너무 환영이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없거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내 삶에서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직종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선택했으면 그 길로는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